커리어 가이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전공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새로운 전공을 선택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전공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학에 진학 후 전공 및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다양한 학과의 수업을 체험해 보면서 자신에게 보다 잘 맞는 흥미로운 학과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소개될 각 학과의 교수님들은 해당 전공에 대한 소개와 함께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될 전공 수업을 약 30분 내외로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번에 화장품 우리 뷰티 생명공학부의 김나 안채리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제가 뷰티 쪽에서도 제 세부 전공이 이제 헤어 미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1학년이시고 하니까 뷰티 분야, 특히 이제 헤어 쪽에서는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취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설명을 이제 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제 크게 헤어 공부를 하면 우리가 여러분이 제일 먼저 떠올리실 곳이 바로 미용실이겠죠. 헤어샵. 헤어샵에 대한 이제 흐름 그리고 또 하나 헤어를 하지만 우리가 또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두피 모발 관리. 요즘 탈모 인구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 부분, 의료의 영역도 분명히 있지만 또 의료 영역이 할 수 없는 우리 뷰티의 영역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탈모 시장 그리고 그쪽으로의 어떤 취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가발 쪽, 가발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서도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교육 분야, 학원 강의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크게 그렇게 분류를 나눠서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네, 한국의 뷰티 시장이 16조다. 세계 9위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게 2019년도의 어떤 이제 시장에 대해서 작년에 나온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로 모니터라는 이제 비영리 단체인데요. 이제 여기서 여러 이런 비영리 단체에서 뭐 뷰티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비자들이 이제 쓰는 어떤 그런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들이 이제 시장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자료를 항상 내놓는데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그런 기관이에요. 유로모니터에서 우리가 뭐 시장 1위 했다 이러면 그건 굉장히 이제 마케팅하기, 홍보하기 굉장히 좋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내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믿을 만한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뷰티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세계 주요 뷰티와 퍼스널 케어, 이제 집에서 케어하는 이런 이제 전반적인 모든 거를 토탈 해서 그런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냐 봤더니 당연히 1위는 이제 미국이죠. 미국은 네, 미국, 중국은 워낙 내수도 크고요. 네, 인구도 많고 내수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크고 네, 어쨌든 1, 2위가 미국과 중국 그리고 3위가 일본. 일본은 워낙 뷰티 이런 시장이 옛날부터 컸고 유명했고 예, 그런 케어 시장뿐만 아니라 또 그 진짜 제품력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보시면 네, 프랑스도 굉장히 뷰티 퍼스널 케어 시장이 크고 네,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산 제품들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 고가로 판매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프랑스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9위
대한민국의 이제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미화 달러이기 때문에 대략 한 15, 6조 정도 굉장히 큰 규모의 시장을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인도도 굉장히 커요. 인도 아유르베다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이제 커져 있고 또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나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굉장히 크다. 물론 K-뷰티라는 어떤 큰 어떤 트렌드를 이제 우리가 거기에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제 이점도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커져 있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넣지도 않았는데 작년 이제 통계청 자료 이런 걸 보면 우리 이 미용업 산업이라던가 제가 갖고 왔습니다. 현재 가장 최근의 자료가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이용업 하고 미용업이 다 우리 이제 미용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업체 수가 이제 한 16만 개 정도.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뭐 그런 큰 프랜차이즈,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용업은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죠. 16만 개, 그리고 종사자 수가 23만 명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요. 매출액이 한 6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미용업으로 등록한 거 외에 이제 기타 이거와 관련된 이제 서비스 쪽, 마사지, 뭐 욕탕 쪽에서도 이렇게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 이제 매출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계청 자료에서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시장 규모에서 이제 추산되고 있는 것들이 2017년까지 나와 있는 걸로 보면 기준이 가발 시장이 한 2조 이상 지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탈모 시장은 이미 4조 원을 넘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헤어샵의 규모가 미용실 이제 뷰티샵 중에서도 이제 헤어샵이 가장 규모가 크고 산업이 가장 크고요. 첫 번째가 이제 헤어샵,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피부 쪽, 피부 산업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메이크업샵, 네 번째가 네일샵. 그래서 물론 지금 저는 이제 헤어샵에 이제 포커스를 둬서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이제 헤어샵, 피부샵, 메이크업샵, 네일샵의 양상이 되게 다르고요. 규모도 당연히 다르고. 헤어샵은 이제 뭐 여러분 뭐 남성분들도 그렇고 뭐 주기적으로 머리도 자르러 가야 되고 여성분들 나이 드신 분들도 물론 집에서 염색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주기적으로 뭐 새치 염색, 뭐 그레이 염색, 원액 염색도 이제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하는 뭐 피부샵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고가의 관리 이제 비용이 들지만 거기도 이제 단독으로 영업이 가능한 형태잖아요. 근데 메이크업샵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메이크업샵이라고 딱 되어 있는 데를 보셨나요? 쉽지 않죠. 찾기 쉽지 않아요. 예전에 19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웨딩샵이 청담동도 그렇고 굉장히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토탈 웨딩샵 개념으로 헤어뿐만 아니라 뭐 신부들을 위해서도 뭐 스파, 피부샵도 있고 샵이샵 형태로 들어갔었지만 웨딩하면 또 헤어하고 메이크업이죠. 그래서 메이크업이 또 그 안에서 많이 번성을 했는데 어느 순간 웨딩 산업이 많이 죽었고요. 인구도 많이 우리가 줄어들면서 결혼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이러면서 많이 산업도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웨딩샵이 죽음으로 해서 메이크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샵들도 많이 이제 좀 줄어든 상태고요. 근데 이제 헤어샵하고 다르게 단독으로 운영이 거의 불가합니다. 여러분이 뭐 집에서 물론 스타일링을 내시는 분도 있지만 뭐 커트라든가 뭐 펌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헤어샵을 많이 찾으시잖아요. 주기적으로. 근데 메이크업을 여러분이 주기적으로 샵에 가서 받는 일은 거의 없지 않나요? 네, 남성분들은 아마 평생에 뭐 결혼할 때 한 번 정도지 거의 없고 여성분들도 평생에 메이크업 샵을 찾아서 하기가 쉽지 않고 요즘은 뭐 출장 메이크업이나 또 유튜브 이런 거를 통해서도 개인 많이 이제 배우고 자기가 하는 형태도 많이 있기 때문에 메이크업샵은 단독으로도 있기가
힘든 형태입니다. 취업도 당연히 다른 구조로 되어 있겠죠. 그리고 네일샵 같은 경우는 네, 여러분 네일샵 가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작은 규모로 소규모 그리고 소자본으로 그 창업이 가능한 부분이 또 네일샵이에요. 그래서 네일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디 취업한다 보다는 창업 위주로 많이 나가시죠. 그래서 가장 규모가 산업의 규모도 크고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미용실 수도 굉장히 많고 종사자도 많고 그리고 가장 취업이 구조화되어 있는 곳이 헤어샵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헤어샵은 이제 스윙 스타일이라고 여기서 제가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네,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스윙 스타일은 노년점을 원래 이제 구조물을 해서 성장해 왔던 샵이고 삼성점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지역에도 하나 있고 전국 체인망은 아니지만 네, 그 프랜차이즈 수는 적지만 직영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요. 조금 특장점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노년점이에요. 그래서 노년점에서의 이제 제가 노년점하고 삼성점에서 다 일을 했었는데 이제 좀 특이한 점이 어떤 특장점이 있냐면 여기 이제 외국인의 사진이 딱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샵은 외국인을 상대로 마케팅을 하는 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헤어샵이 또 포화가 되어 있고 미용실 수도 굉장히 많은데 그 틈새 시장을 잘 전 노렸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가 외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 거주하시는 외국인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제 이분들이 헤어샵, 뭐 미용실을 갈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물론 이제 뭐 잘하는 데 찾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언어예요. 언어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섣불리 뭐 머리를 커트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자기가 뭐 커트 해주세요가 아니라 뭐 레이어를 할지 뭐 어느 정도 기장을 할지 뭐 수블록을 할지 그리고 이제 스타일링을 할 때도 자기가 어떤 웨이브를 원하는지 그리고 컬러링도 자기가 어떻게 색깔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한 이게 사실은 상담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도 해보셔서 알지만. 근데 이게 언어의 장벽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 스윙 스타일에서 특히 노년점은 외국인을 상대로 이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아예 상주하시는 그 외국인을 매니징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해봤지만 그 페이스북 얘네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페북을 통해서 이제 실시간 예약을 한다던가 뭐 취소 변경 등을 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바로바로 응대해서 답을 주고 예약을 잡고 변경하고 이런 일을 하고요. 뭐 이분들이 이제 만족을 하면 저희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동의를 해주셔서 이제 사진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애프터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관리들을 굉장히 실시간으로 잘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죠. 일단 언어도 되고 그런 소통이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오시면 상담하는 시간이 꽤 길어요. 예, 그래서 정말 디테일하게 다 원하십니다. 어떻게 컬러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이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도 뭐 이제 앞으로 배우시겠지만 서양인 그리고 이제 뭐 백인, 흑인, 동양인 우리 모두 모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한국인의 상태로 이런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훌륭하시다고 해도 막상 외국인의 모발을 만져서 하기는 쉽지 않아요. 되게 겁이 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해야 되고 옆에서 하는 것도 많이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모질이 굉장히 그러니까 찰랑찰랑하고 밀도도 높고 그런 장점은 있지만 굉장히 날리고 좀 약해요. 우리 동양인 모발은 어떤가요? 조금 약간 억세단 이런 느낌. 저도 그렇거든요. 붉고 좀 억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서양인들은 굉장히 얇고 날리고 이런 모발이라서 그냥 컬러나 이렇게 스타일링 뭐 웨이브를 펌을 넣었을 때 자칫 모발이 다 바스러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스타일링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트리트먼트, 클리닉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도 알아요. 모발 다 끊기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들한테 완전 특화된 그런 뭐 브라질리안 케라틴 트리트먼트라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이 되고 굉장히 고가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커트 2, 3만 원 하면 비싸다고 인식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더 단가가 세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그게 옛날 10몇 년 전 가격이 뭐 거의 오르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서비스 가격이 책정돼야 우리 뷰티인도 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커트 비용이라든가 스타일링 비용, 뭐 컬러링 비용 여러 가지에서 적게는 이 한 분당 2, 30만 원이 들고 많게는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까지도 이 헤어 그 가격이 나와요. 그래서 이분은 아침에 오셔서 하루 종일 뭐 하세요. 커트도 하고 이거 하는 시간들이 이 트리트먼트까지 하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자주 올 수도 없고 하니까 하루 한 번에 와서 짝 할 때 정말 대여섯 시간 기본이고요. 오픈할 때 와서 닫을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2,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까지도 다 그분이 지불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마케팅이 잘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커트 2만 원짜리 10명, 뭐 20명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 한 번 하는 것들이 할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마케팅을, 틈새 마케팅을 잘 했고, 물론 한국인도 많이 오세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잘 찾는 곳이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언어 하나는 분명히 하시는 게 좋다. 우리 미용인들이 뭐 이렇게 영어가 필요해? 중국어가 필요해? 하지만 이런 경우 내가 조금 차별화돼서 여러분 네일샵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이제 동네에서 샵도 많고 물론 이제 한국인 상대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예를 들어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들 그런 뭐 미군들이 거주하는 그런 곳에 네일샵을 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 네일 하는 거를 굉장히 에티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성분들도 기본 케어도 많이 하세요. 우리하고 도 달라요. 여성분들은 1년 내내 하시는 분들 많죠. 컬러뿐만 아니라 젤뿐만 다양하게. 걔네들 아트적인 거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잘하는데 언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언어만 우리가 확실하다. 내가 좀 차별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고객을 타겟으로 그럼 제가 언어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언어만 잘한다면 틈새 시장을 얼마든지 또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여러 상황으로 이제 중국인들도 많이 못 들어오지만 사실은 중국인들이 샵에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샵에는 또 이렇게 한국어도 잘하는 이제 분들이 계셔서 물론 중국인들은 영어도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소통하지만 기본 중국어 하는 또 이제 디자이너로 된 인턴들이 있어서 그런 간단한 소통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영어, 중국어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특이했죠. 그래서 여기는 익스텐션이라고 붙임머리도 정말 잘해요. 붙임머리가요, 기술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굉장히 단가가 세요. 그래서 내 그러니까 노력 대비 충분한 그런 서비스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익스텐션이라고 합니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익스텐션도 굉장히 좋아해요. 많이 하시죠, 이렇게. 풍성한 모발들.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합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뭐 당연히 커트, 펌, 뭐 컬러링, 뭐 스타일링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외국인인 상대로 이런 식으로도 근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 여기 이제 스윗 스타일에는 또 이 샵이샵 형태로 또 이 안에 메이크업이 또 운영이 돼 있어서 예약제로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돼 있습니다. 아주 마케팅, 저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잘 돼 있는 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무 조건은 제가 써놓긴 했지만, 사실은 대체적으로, 미용실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취업이 구조화되어 있고, 특히 이제 프랜차이즈 형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무 조건, 연봉, 뭐 복리, 이런 시간들이, 대동소이합니다. 예, 크게 비슷해요. 그래서 뭐, 연봉 차이가 뭐 확 차이가 나면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근무 시간도 뭐 10시부터 8시, 뭐 9시, 여기는 조금 길게 했죠. 근무 시간이라던가, 그리고 요즘은 이제 4대 보험을 이제 가입, 많이 하죠. 가입을 하는 걸 또 저는 권하고, 그래야 고용도 우리가, 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나의 경력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거가
들까? 4대 보험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초봉 임금이 너무 적은데 4대 보험까지 넣어? 이래서 이거를 좀 꺼려하는 이제 학생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4대 보험을 반드시 들어서 근무하게끔 우리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휴가라던가 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근무 조건은 이제 크게 비슷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지방에 있는 그거는 지방에 있는 시험 나올 때 말씀을 드리고 교육이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왔다고 해도 막상 고객 머리를 내가 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가발을 가지고 하잖아요. 여러분 교육할 때 충무머리 막 자르고 이렇게 할 수 망치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가발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지만 가발과 사람의 모발은 완전히 다르고 두상도 가발은 두상이 완벽하게 이렇게 구형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도 좀 예쁘게 나오는데 사람의 머리는 두상도 다 다르고 모질도 다르고 정말 다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또 다른 연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객 머리를 잡게 못합니다. 저도 이제 못하고 처음에 왔을 때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나왔을 때 어느 시간 정도는 이제 고객 머리를 바로 하기 전에 조금 다양하게 교육도 받고 그리고 고객을 상대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트렌드에 맞는 어떤 커트라든가 컬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교육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다음에는 이제 뭐 이제 큰 이제 샵들 주노 헤어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대략적인 뭐 역사나 이런 걸 썼지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제 이런 홈페이지 가셔서 보시면 정확하게 또 나와 있고 그래서 근무 조건은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턴 예전에는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인턴제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인턴들이 보통 뭐 3년에서 예전에는 길게는 5년을 해야 초급 디자이너를 달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가요. 이제 예전하고 많이 달라지고 이제 그 성향들도 이제 젊은 사람 성향들도 굉장히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기간을 정말 도제식으로 하면 좋겠지만 잘 못 버텨요. 되게 힘들고 그래서 요즘에는 되게 짧아졌어요. 2년 어떤 데는 1년 반 1년에서 1년 반을 우리가 이제 인턴으로 일을 하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바로 초급 디자이너로 이제 승진하고 그래서 디자이너부터는 이제 자기 연봉제입니다. 성과제. 자기가 고객을 얼마나 유치하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다르겠죠. 그래서 연봉제라는 거고, 그래서 뭐 4대 보험이라든가 이제 이런 형태.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교육은 다 어디나 재교육을 이제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 헤어라고 해서 이거는 수도권에 많이 있는 샵이에요. 아이디 헤어도 굉장히 큰 프랜차이즈고, 저희 동네에 있는 아이디 헤어는 일반 아이디 헤어가 있고 바로 옆 건물에 또 매정된 아이디 헤어라고 해서 굉장히 럭셔리하게 또 조금 차별화해서 하고 있는데 둘 다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아이디 헤어 같은 경우는 인턴이 한 1년에서 1년 반 되면 바로 디자이너로 승진하게끔 굉장히 이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근무 조건은 네, 대동소이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채용 사이트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확인하고 똑같아요. 방법은 어플라이하고 면접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리차드 잘 아시죠, 여러분? 리차드가 이제 충청권에 이제 굉장히 많은 리차드 프로헤어. 네, 이렇게 설명을 썼지만 네.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것들. 근무 조건들, 스타일리스트, 이제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또 연봉제 성과급이 좀 달라진다는 것들. 그리고, 리차드는 충청권에 굉장히 프랜차이즈가 많고 해서, 만약에 이제 충청권에 살지 않는 직원들 같은 경우, 이제 학생들이 여기 갈 때는, 여기에 기숙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숙사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운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굉장히,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리가 내고 거기서 이제 머물고 숙식이 제공이 되는 대부분의 헤어샵들이 그렇게 운영이 돼요. 그 스윗스타일도 서울에 있는데 기본 이제
그런 기숙사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당연히 리차드보다는 퀄리티가 떨어져요. 거기 서울이라서 굉장히 비싸잖아요. 땅값도 그렇고. 그럼 뭐지? 이거 원룸 비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리고 되게 조그맣고. 그래서 리차드에 근무했다가 이제 스위스타일로 이직해서 근무했던 학생이 있었는데 그런 만족도에 깜짝 놀란 거죠. 리차드는 완전 호텔급이었다면 여기는 사실 이제 그런 차이들. 하지만 이제 또 서울에서 또 다양한 고객으로 이제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친구는 이제 스테이스타일로 이직을 한 경우였고요. 그런 차이는 있고 그렇게 기숙사를 운영하는 형태로 많이 이제 프랜차이즈들이 운영이 되고 그렇게 좀 구조화되어 있고 숙식이 어느 정도 조금 해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철 헤어커커도 이제 굉장히 그 헤어샵 프랜차이즈가 많죠. 준호, 박승철 이런 데가 아마 거의 탑이겠죠. 이제 이철 헤어커커도 그래서 이제 근무 여건들 이제 비슷하니까 이제 이런 쪽에 우리가 이철 헤어커커 리차드가 충청권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쪽으로도 많이 이제 취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탈3 또 여러분 아시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충청도를 이제 주로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전국 체인방으로 운영되는 이제 헤어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쪽에도 취업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확실히, 헤어샵들은 취업이 좀 구조화되어 있어서 어떤 숙식의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요. 숙식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연봉제라든가, 4대 보험이 든다든가, 공기적인 부분, 그리고 승진하는 그런, 물론 기간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시스템이 좀 비슷하게 그래도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회사 소개 이런 부분들을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는 홈페이지에서도 여러분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고 주 5일째로 보통 운영이 돼요. 그래서 이제 헤어샵에서 일을 하시면서도 공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하루 이제 쉬는 날 이제 뭐 공부하고 대학 공부라든가 뭐 석사 공부라든가 이제 그렇게도 진행을 할 수 있죠. 주 5일제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가 첫 번째로 헤어샵, 미용실 이제 위주로 봤다면 두 번째가 이제 탈모 시장을 이제 한번 본다면 탈모 인구가 1000만 시대를 이미 넘어서고 있다. 탈모하면 어떤 게 여러분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탈모는 좀 남성들, 우리가 뭐 흔히 좀 뭐 이렇게 대머리라고 표현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남성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니까 남성의 전유물이다, 뭐 유전의 문제다라고 많이 접근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천만 시대라는 거는 뭐예요? 남성만의도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문제이고 그리고 이제는 이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탈모가 누구에게나 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비만, 살이 찌고 이런 비만은 병이다라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죠. 그리고 살이 찌면 단순히 살이 쪄서 어떤 갑자기 병이 생긴다기보다 대사질환이라든가 이런 관련한 문제, 뭐 당뇨병, 뭐 고혈압 등등등 여러 질환들을 우리가 수반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하라는 그 전문가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는 비만은 병이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은 탈모도 병이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탈모가 단순히 머리만 빠지는 거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음식을 먹고 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우리가 먹고 소화되고 흡수되고 우리 필요한 부분에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그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에너지원도 쓰고 세포도 만들고 단백질도 만들고 면역도 만들고 뭐 상처 난 것도 치료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아니면 너무 다이어트를 많이 하고 절식을 하고 안 먹고 이러면 나는 모르는데 우리 몸에서는 전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큰일 났다. 전시 상황이다. 내가 대비를 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몸은
생명 유지를 위한 부분부터 먼저 하겠죠. 심장이 멈추면 안 되니까 심장을 열심히 뛰고 혈액을 공급하고 혈액순환을 시키고 호흡을 하고 눈을 깜빡이고 이런 일을 하고 주인이 먹을 거를 안 넣어주니까 주인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최소화하면서 생명 보존을 위한 활동만 하고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은 안 해도 극단적으로 말하면 뭐 죽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다이어트를 오래 하거나 너무 절식하는 다이어트를 오래 하시는 분들이 생리가 끊긴다거나 극단적으로 20대 후반 막 이렇게 해서도 폐경이 오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생리 안 하는 거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폐경이 된다고 해서 당장 심장이 멈추는 것처럼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부터 커트를 시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모발도 주인이 뭐 단백질도 풍부하게 넣어줘야 내가 이것저것 다 쓰고 남은 걸 갖고 이제 모발도 만들고 여기저기 또 일들을 할 텐데 넣어주지 않으니까 항상 전시 상황이다 생각하면 아니면 뭐 우리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긴다면 뭐 혈액순환에 이 말초까지도 우리가 영양 공급을 해주면 심장 펌프질도 열심히 해야 되고 혈액순환도 잘 돼야 이 말초까지도 영양이 갈 텐데 그런 부분에 또 문제가 생긴다면 모발이 잘 건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겉에서부터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다. 내가 젊고 여자고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닌데 모발이 뭐 가늘어지고 힘이 없고 많이 빠지고 이런다는 거는 단순히 머리카락이 빠진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있다는 태초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인식을 한다면 사실은 탈모도 병이다라고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서 탈모가 훨씬 많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왜? 펌프질이 안 되니까. 펌프질이 안 되니까 저 멀리 있는 말초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된다,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그럼 모발을 만드는 원료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모발을 만들 수 있겠어요? 문제가 생기겠죠.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이제 접근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전 세계에 이제 탈모화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래서 젊은 연령층에서 탈모 환자가 많다는 거는 뭐 갑자기 머리가 빠진다가 아니라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외모에도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머리가 빠져도 조금만 머리가 푸석해도 우리가 좀 더 민감하죠. 네, 더 이제 노년의 인구보다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령층들이 이제 젊은 층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고 더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모발 이식도 하고 안 하고 정말 차이가 많아요. 여기가 횡한데 가발만 써도 사실은 10년은 젊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발 이식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즘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모 시장이 그래서 4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추산을 하고 있고요. 가발 시장도 아울러서 굉장히 고객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성 고객도 증가하고 있어요. 가발? 가발은 탈모 가발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용 가발도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가발 쪽도 여러분 하이모 아시죠? 대표적으로 가발 업체 하면 하이모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박정석 씨가 하이모 레이디 모델인데 몇 년 전에 황신혜 씨가 모델이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이모 가발 하면 좀 숨기고 싶고 이제 남성 이덕화 씨가 대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황신혜 씨가 모델이다. 그러니까 와우. 그 정도로 우리는 몰랐지만 이미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죠. 그래서 황신혜 씨가 했었죠. 하이모 레이디가 이제 나왔고 이런 이제 샵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1층에 탁 대놓고 이렇게 샵이 오픈되어 있지만 사실 가발 샵들은 은밀한 곳에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은밀하다기보다는 우리 1층에 제일 샵이 잘 되잖아요. 1층에 하면 안 가요, 고객이. 수치심이 많고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이 또 탈모예요. 그래서 탈모
탈모 시장이 그런 케어, 홈케어 시장이 큰 이유는 머리가 빠진다, 두피에 문제가 있다, 사람이 바로 샵을 가거나 병원을 잘 안 가고요. 남몰래 이제 샴푸부터 바꿔보고 이것도 발라보고 저것도 발라보고 이렇게 집에서 케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 시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굉장히 숨기고 싶어 하고 이제 좀 머리가 빠진다는 거가 좀 창피하다고 많이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가발 업체 이런 곳은 딱 건물 1층이 절대 있지 않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층으로 올라가서 내려서 저 구석 안쪽에 있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제가 가봤던 가발 이런 샵들이 그런 쪽에 이렇게 여기에 있었어? 할 정도로 그런 걸 원해요.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네, 이렇게 굉장히 하이모가 1위고 그 매출 엄청나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가발을 쓰는 고객의 이제 스타일링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가발 고객하고 일반 헤어 고객은 접근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가발이 사실 굉장히 고가예요. 이거는 이제 인조모가 아니고 인모, 사람 모발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래서 100만 원, 뭐 200만 원, 뭐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해야 되고. 그래서 고객의 모발 수라든가 고객의 헤어 컬러에 맞춰서 딱 맞춤으로 가발이 나와요. 그럼 이제 썼을 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모발과 가발과 자연스럽게 연결된 커트, 스타일링, 웨이비한 정도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맞춰서 스타일링을 해야 돼요. 가발 쓰는 사람이 너 가발 썼다 이런 얘기 듣고 싶을까요? 어머, 너 가발 쓴지 몰랐어. 이렇게 깜짝 같다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 깜짝 같게 스타일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좀 더 연봉이 센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헤어샵보다 더 어렵고 이런 고객들이 예민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스타일링만 하는 게 아니라 예민한 이런 고객들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조금 만지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부자연스러운 거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상담도 하고 얘기하면서 스타일링을 하는 그래서 경력자를 다 반드시 이제 많이 원하죠. 그래서 이제 물론 가발은 이제 제조업체하고도 많이 이제 연결이 돼 있어서 사실은 좀 규모가 일반 헤어샵하고 조금 다르게 접근될 수 있지만, 네, 우리는 이제 그런 헤어 스타일링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 2위 업체가 이제 밀란 내에서도 남성분하고 이제 여성분 모델인데, 비포 애프터가 확연히 달라요. 탈모는 20대 후반부터 많이 남성들은 유전 인자가 있으신 분들은 20대 후반부터 많이 나타납니다. 되게 고민이 커요. 관리를 잘해도 30대 중후반에는 모발이 약해진다던가 빠지고 이런 임자형이라던가 이제 이런 드러나기 때문에 가발을 이제 쓰시는 분들은 못 벗어요. 10년 이상이 더 어려 보이기 때문에 진짜 딴 사람 같습니다. 예. 가발 시장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작지 않다는 거.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거. 여성분들도 어때요? 여성분들 젊을 때는 뭐 남성처럼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여성분들도 이제 노화로 인해 갱년기 넘어가고 노화로 인해서 모발이 많이 빠지죠. 모발을 만드는 우리 몸의 공장들이 자꾸 삐그덕 거리다 보니까 이제 풍성하게 잘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여기가 횡하는 거가 나이 들어 보이고 되게 스트레스가 많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나이 들면서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염색하는 게 너무 귀찮고 염색이 막 두피에 문제도 일으키니까 여러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기 위그, 부분 가발 이런 피스 같은 것도 많이 하세요. 깜짝같이 예쁘게. 그리고 화장발이라는 말도 있지만 헤어발도 있거든요. 저는 이 헤어발이 더 크지 않나? 라고 할 정도로 너무 부스스하게 머리 휑하게 아무리 메이크업해도 머리가 그러면 되게 스타일링이 잘 안 나는데 헤어만 스타일링이 되게 예쁘게 잘 내도 되게 못 낸 것 같고 젊어 보이고 예쁘거든요. 이런 거에 이제 특히 나이를 먹으면서 여성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헤어 디자이너 이용사, 그쵸? 남성들 이제 가발 갖고 스타일링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바버들도 많고. 이용사 하면 우린 사실은 이제
목욕탕에서 이용업 하시는 분들, 옛날에 아빠 세대들은 거기서 많이 이발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백화점 이런 데에 샵인샵 형태로 바벌샵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보셨어요? 네, 수트 딱 입고, 네, 거기 정말 정갈하게 커트 딱 하셔 있는 그런 되게 멋있는 그런 아우라가 어쨌든, 그런 이제, 것, 그런 분들이, 이제 바버들이, 이제 인테리어도 약간 미용실하고는 조금 다른 컨셉으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도 좀 하고, 남성분들이 충분히 그 고가의 비용을 치르고, 자기는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멋있게 스타일링을 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젊은 층한테 굉장히 또 잘 어필을 하고 있죠. 바버샵들도 요즘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이렇게 탈모 가발. 하지만 탈모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쪽에서도 미용 가발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미용 패션 가발 업체 쪽으로 이제 좀 소개를 시킨다면 핑크 에이지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유명하죠. 몇 년 전에 이제 핑크 에이지가 온라인 쇼핑몰로 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되게 마케팅을 잘했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거의 유지가 되지만 오프라인 매장도 이렇게 있어요. 궁금해하고 가서 나도 써보고 싶고 이런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정말 너무 예쁜 패션 가발들 많고 젊은이들을 상대로 굉장히 이제 여기는 이제 주로 인조 모발 굉장히 많고 싼 거, 비싼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트렌디하게 이때 맞춰서 분위기에 맞춰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막 시계 가발 바꾸고 하기 때문에 패스트 패션의 흐름에 맞춰서 패션 가발도 잘 딱 맞다고 생각하면서 저가로 그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네, 온라인 쇼핑몰 해서 이런 식으로 일본 쪽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패션 이런 가발 업체 중으로는 선두주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서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네, 스타일리스트로 이제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오프라인 매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에 가보시면 이거는 가발나라라는 업체인데 홍대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이에요. 그래서 저도 가봤지만 이제 이런 한켠에 미니 헤어샵처럼 이렇게 해놔서 여기 스타일리스트가 상주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발을 써보고 내 모발하고 조금 이렇게 좀 어울리게끔 스타일링을 내고 싶은 사람들은 뭐 굉장히 이제 부분 커트 해줘서 조금 저렴하게 이제 스타일링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일도 이제 같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가발 젊은이들을 상대로 하는 패션 가발은 온라인이 굉장히 주도적이지만 궁금해하고 또 보여줘야 되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도 굉장히 근사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가보면 정말 다양한 가발 있고 저도 막 이것저것 써보면서 많이 이제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런 가발 업체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탈모 가발 업체뿐만 아니라 패션 가발 업체 굉장히 많고 수요가 많다. 가발 시장도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역시 탈모 쪽인데 아까 그거는 가발이라면 이거는 이제 케어 쪽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품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 접점에서 두피와 모발을 우리가 만지면서 두피 트러블을 좀 완화시키고 모발을 조금 나는데 도움이 주는 어떤 우리가 이제 케어하는 일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피 모발 전문가, 트리콜로지스트 이렇게 해서 이거는 민간 자격증이 있지만 이제 학교에서 저는 예전에 수업할 때 이런 이제 민간 자격증이지만 같이 수업하고 병행해서 한 학기 끝날 때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지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런 데 가서 민간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 그러면 비용이 또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 식으로 병행을 했고, 이런 업체에서는 물론 민간 자격증이지만 이런 두피모발 전문가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르네히테르라는 제품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프랑스 제품이고 굉장히 고가고 제품이 좋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 르네이테르가 병원 쪽에서 있었던 제품이고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두피 탈모 케어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이런 이제 마케팅을 할 때 이 제품을 했었는데, 르네이테르가 그러고 나서 일반 유통을 확 풀었어요. 그래서 병원이 싫다, 난 차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병원에서 쫙 철수했죠. 그래서 지금은 백화점에 가보시면 뭐 1층에도 있지만 뭐 3, 4층에 이렇게 매장 지나가다 보면 한켠에 이렇게 조그맣게 르네이테르라고 돼 있어서 여기에 진단을 해줘요. 바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기가 있어서 내가 뭐 민감성인지 지성인지 이런 것들을 진단해주고 맞춤 프로그램으로 이런 제품을 이제 컨설팅 해주는 일을 해주죠. 그래서 이런 기회 되시면 미네이테로 가서 한번 진짜 진단을 받아보세요. 네. 그리고 뭐 WT 메소드 이것도 역시 제가 뭐 다른 이제 업체를 설명드리는 거지만 똑같이 이건 독일, 아까 르네이테르는 프랑스, 그래서 케어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상담사 일도 이제 두피 컨설턴트에서 우리가 흔히 병원 십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제 경력을 쌓고 그 연봉제로 해서 고객을 이제 직접 상담해주고 티켓팅을 하고 이끄는 이제 그런 일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교육적으로도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헤어 강사. 크리스찬 쇼고뿐만 아니라 월드 뷰티, 뭐 MBC, SBS 여러 번 유명한 뭐 그런 미용 학원들 많이 보셨죠? 네, 그래서 전문 뭐 자격증 반 뭐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다 우리가 미용 학원에서 이제 아이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헤어 강사도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제가 안 썼지만 여러분들이 더 관심이 있다면 대학 이후 대학원, 석사 뭐 아니면 뭐 박사까지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서 수료를 하시면 여러분이 대학에서도 물론 그게 이제 헤어샵에 취업하는 것보다 훨씬 이제 좀 더 어렵고 더 이제 취업할 수 있는 문이 더 좁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고 여러분이 더 의지만 있고 공부를 해보신다면 우리가 대학 쪽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니면 이런 미용학원에서 강의하는 일을 나는 아이들 상대로 강의하는 게 너무 좋아하면 이제 여러분이 배운 기술 이런 거를 가지고 학원에서도 일을 해보실 수 있는 거죠. 네, 바쁘게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용실, 헤어샵 그리고 이제 가발 업체, 이제 탈모 두피 케어, 미용학원 등까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의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커리어 가이던스에서 제공한 영상에서 흥미로운 학과를 만나보셨다면 전과나 복수 전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위에 몇 개 학과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자세한 전과나 복수 전공 가이드라인은 포털 사이트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진로 탐색 학점제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생회관 2층에 있는 취창업 지원처, 진로에 대한 심리적 고민이 과중된 학생은 학생회관 3층에 있는 참케어 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명대학교는 여러분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